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김치통을 발견했어요. 김치통을 열어보니 김치의 그 신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었어요. 냄새가 너무 셔서 이거 먹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먹어봤는데 먹을 수는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김치도 상하거든요. 김치에도 곰팡이가 피거나 할 수는 있는데 다행히도 상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숙성돼서 맛이 엄청 강해진 거였어요. 맛을 봤는데 너무 짜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집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 김치는 짜고 간이 센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맛이 좀 약하고 달달한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보통 중국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달달한 편이에요. 이런 중국산 김치는 보통 많이 안 익었고 달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국산 김치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산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식당 같은 곳에선 김치를 직접 만들면 너무 힘드니까 김치를 보통 사서 손님들에게 주거든요. 보통 이런 김치들이 중국산 김치고 이런 식당에서 나오는 중국산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좋아해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간이 너무 세지도 않아서 특히 좋아요. 이렇게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김치에 대한 취향이 갈리는 편인데 한국에선 김치의 익힘 정도 말고도 김치의 부위에 대한 취향도 달라요. 예를 들면 배추는 크게 보면 이파리와 줄기 부분으로 나뉘죠. 저는 줄기 부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식감이 더 아삭아삭하고 양념이 덜 묻어서 덜 짜요. 이파리 부분은 사이사이에 고춧가루나 소금이 더 들어가니까 보통 더 짜거든요. 그리고 가끔 배추의 뿌리 쪽인 밑둥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아무도 안 좋아해요. 사실 엄청 단단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먹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식당에서 이 부위가 나오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먹을 수도 없는 걸 주니까요. 먹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밑동 부위를 요리에 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만들 때 국물을 우리기 위해서 넣기도 해요. 여러분은 아마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만한 가장 유명한 김치는 배추김치일 거예요. 이름 그대로 배추로 만든 김치인데요. 이건 한국인들도 김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김치예요. 스파게티로 치면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거죠. 김치 중에서도 가장 베이직한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김치 말고도 김치의 종류가 30가지는 넘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배추김치 말고 가장 유명한 김치는 깍두기가 있겠네요. 깍두기는 무로 만든 김치예요. 깍두기도 굉장히 자주 먹는 김치인데 보통 깍두기는 국밥이랑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국밥을 먹으러 국밥집에 가면 100% 항상 같이 나와요. 일반적인 배추김치랑 다른 점은 무로 만든 김치라서 더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요. 무에 시원한 맛도 있고요. 또 깍두기 말고 다른 김치는 파김치가 있어요. 파김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파로 만든 김치예요. 이 파김치는 보통 짜파게티나 삼겹살이랑 자주 먹어요. 왜냐면 파김치는 파의 그
알싸한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싸한 맛이 짜파게티나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없애줘요. 그래서 느끼한 음식도 안 질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또 동치미도 있어요. 동치미는 일반적인 김치랑 다르게 흰 김치예요. 왜 희냐면 다른 김치랑 다르게 고춧가루를 안 써요. 그래서 매운맛도 없어요. 동치미는 깍두기처럼 무로 만든 김치인데 동치미의 특이한 점은 다른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보통 소금이랑 고추 정도만 넣어서 맛이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또 동치미는 국물이 있는데 이 국물의 시원한 맛이 좋아서 동치미의 국물을 특히 좋아하는 동치미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먹는 동치미 국수라는 음식도 있어요. 그리고 동치미처럼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김치가 하나 더 있어요. 백김치인데 말 그대로 흰김치라는 뜻이죠. 이건 일반적인 배추김치와 거의 같은데 고춧가루를 안 넣어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피클처럼 새콤달콤한 맛이 많이 나요. 백김치에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맛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한테 주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먹는 김치예요. 그리고 오이소박이라는 김치가 있어요. 오이소박이는 오이로 만든 김치예요. 오이소박이는 특이한 점이 다른 김치들과는 다르게 숙성을 안 하고 바로 먹어요. 그래서 신선한 오이의 맛이 강하게 나요. 오이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 때문에 여름에 자주 먹는 김치예요. 저는 오이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잘 만든 오이 소박이는 정말 맛있어서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러시아에는 당근김치가 있대요. 러시아어로 마르코프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옛날에 19세기에 러시아 쪽으로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한국인이니까 김치를 먹었겠죠. 근데 러시아에선 김치를 만들 무나 배추를 구할 수 없어서 대신 당근을 사용했대요. 결국 이 음식도 어느 정도 러시아 음식처럼 되어서 김치도 아니고 피클도 아니고 그 어딘가에 중간에 김치와 피클의 중간에 맛이 난대요. 한국엔 김치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김치냉장고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냉장고예요. 그런데 오로지 김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냉장고예요. 그냥 냉장고와 뭐가 다르냐면 김치냉장고가 조금 더 차가워요. 보통 냉장고는 냉장실과 냉동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냉장실은 야채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들을 둘 수 있는 조금 덜 차가운 곳이고 냉동실은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식품들을 두는 더 차가운 곳이에요. 일반적인 냉장고는 2도에서 5도 정도인데 김치냉장고는 영하 1도 정도로 더 낮아요. 그러면 김치냉장고를 안 사고 그냥 냉장고에 냉동실에 김치를 두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되죠. 왜냐면 김치를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김치는 영하 1도 정도를 유지하면 맛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김치를 장독에 넣어서 땅에 묻어뒀었어요. 겨울엔 땅이 엄청 차가우니까 그 장독 안의 온도가 영하 1도 정도로 유지됐대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는 김치를 보관하기에 제일 좋은 온도인 영하 1도 정도를 잘 유지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김치냉장고는 일반적인 냉장고보다 온도 유지가 더 잘 돼요. 일반 냉장고를 열고 닫으면
온도가 1.5도 정도 변한다는데 김치 냉장고는 0.5도 정도밖에 안 변해요. 그래서 김치의 컨디션을 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김치 냉장고에 김치만 넣어서 보관하진 않아요. 우리 집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저는 치즈 같은 것도 보관하고 냉동 만두 같은 것도 넣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김치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처럼 쓸 거예요. 아무튼 외국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에는 김치만을 위한 김치 냉장고가 있다 라는 게 엄청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데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에 미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 있죠. 바로 한국인들은 정말로 김치를 매일 먹는가? 인데요. 제 답변은 예스예요. 한국인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해요. 사실 아이가 쌀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김치를 먹여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맵고 짠 김치는 아니고 김치를 물에 씻어서 주거나 고춧가루가 아예 없는 백김치를 먹죠. 그러면 아이들이 먹기에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피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크고 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겠죠.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줘요. 그러면 급식에 반찬에 김치는 항상 있어요. 정말 과장이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김치가 나와요. 오히려 쌀은 가끔씩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파게티 같은 메뉴가 나올 때는 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스파게티가 나와도 김치는 반찬으로 항상 같이 나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김치 교육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커서도 잘 먹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밖에서 식당을 가도 웬만한 식당에는 김치는 다 있어요. 정통 서양 음식을 만드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면 김치는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도 자주 먹죠. 밥을 먹어도 김치를 반찬으로 먹고 라면을 먹어도 김치를 반찬으로 먹고 외국 음식을 먹을 때도 김치랑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도 음식인 카레랑 김치는 한국에서 유명한 조합이고 또 일본 음식인 라멘이 있죠. 라멘이 약간 느끼하고 기름지니까 김치랑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라멘집에도 김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 회사 안에 구내 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구내 식당도 학교의 급식처럼 김치가 항상 반찬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해서 한국인들이 김치를 매일 먹는 건 팩트예요. 저는 김치를 좋아하긴 하는데 모든 김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김치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매일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아니라면 굳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김치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제 답변은 이것도 예스입니다. 아무래도 좋아한다 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김치를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없어도 괜찮지만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잘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본 많은 한국인들은 김치가 없어도 괜찮지만 만약 김치가 있으면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만 되어도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치를 싫어한다는 쉽죠. 말 그대로 김치를 안 먹고 싫어하는 거니까요.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살면서 2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어요. 한 명은 김치의 그 신냄새,
숙성된 냄새가 싫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절인 음식을 전반적으로 안 좋아했어요. 그 친구는 햄버거를 먹을 때 피클도 빼고 먹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한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해요. 가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고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김치를 먹을 때 김치만 먹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김치만 먹으면 안 짜요? 엄청 짤 텐데 어떻게 김치만 먹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선 보통 김치를 먹을 땐 김치만 먹지 않고 쌀이랑 같이 먹어요. 그래야 덜 짜거든요. 일본은 한국처럼 쌀을 먹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김치를 먹을 때 쌀이랑 같이 먹던데, 서양권의 사람들은 김치를 먹을 때 김치만 먹더라고요. 저번에 김치만 500g을 먹는 먹방 영상을 봤어요. 엄청 짤 것 같은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잘 먹더라고요. 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맵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김치가 맵다고 생각한대요. 가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은 다 맵다고 말하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불고기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치킨도 있고, 안 매운 한국 음식도 정말 많은데 한국 음식이 왜 맵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매운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은 다 맵다고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확실히 한국인들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하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도 매운 김치가 있긴 해요. 인터넷에 매운 김치라고 검색하면 쉽게 살 수 있고, 한때는 칠비김치라고 매운 걸로 유명한 김치가 인터넷에서 유명했었어요. 특히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 걸 봤어요. 너무 매워서 배가 아플 정도라는데 저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당히 매운 건 좋은데 아플 정도로 매운 건 싫거든요. 이런 김치는 한국인들에게도 매운 김치니까 아마 외국 사람들이 먹으면 못 먹을 정도로 맵겠죠. 오늘은 김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도 김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있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